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강변고등학교 뒤에 흙을 쌓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한강 터널 토끼국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거와 별개로 한강 나가는 터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북측공원 대표단 요청을 받아서 LH에 하도록 해서 그게 한 100억 가량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18년도에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가스관 이설 문제로 LH 가스공사 이견이 생겨서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수석대교 얘기 나오면서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건 당초대로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예. 뭐 다른 회장님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안건은 망월천 수질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두 분이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양쪽 정치인분들께서 먼저 이 그 망월천 수질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계속 하남시에서 뭘 한다고는 하는데 수질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수질이 어떤 게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얘기할까요, 먼저? 예, 예. 예. 저기 연주님 먼저 하세요. 네. 예, 네, 1분 네. 내외로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호수공원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황산의 해타원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작년 11월까지 공사해서 이제 완전히 돌려서 해결됐고, 문제는 한강에서 물을 펌핑해서 흘려보내는데 하루에 8,000톤 내지 10,000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펌핑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그간 보강시설 공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물을 펌핑하는 작업을 보완을 했는데 추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상반기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러한 또 냄새나고 하는 것을 막아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12개의 그 우수 관로가 지금 호수공원 그 개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정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 가동해서 우수가 들어오는데도 오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남시 LH가 나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수봉 전 시장님 혹시 하실 말씀? 사실 이 호수공원은 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기사 강변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 명물로 사실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 나오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미사강변도시 주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호수공원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미사강변도시 주민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뭐 이게 혼자 독단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하다 보면 사실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그 오염원들을 차단을 좀 하고, 저는 시에서 지금 뭐 수생식물을 식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해서 수생식물을 식재한다 그래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사호수공원에 시민들이 같이 만들면서 거기 지금 이 밑에 퇴석층들이 지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엔 그거를 좀 준설 작업을 한번 하고, 준설 작업을 한 다음에는 거기 그 황토 있잖아요. 황토를 좀 대대적으로 깔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그 EM 정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수생식물을 식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미사 강변 도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물론 한강에서 펌핑하는 그 2차적인 이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을 하루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쪽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건 아까 북측공원 터널하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미사호수공원 수질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이제 우리 미사 시민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하남시에서 이제 TF도 구성하고 하면서 어쨌든 하남시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LH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고 그래서 가장 오염된 부분에 연꽃을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자 해서 연꽃을 식재했고 저도 그날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자원봉사도 하고 같이 봉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하남시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 인수인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인수인계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이 원리 안 맞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되는 균형점이 돼야 되는데 물이 공급되는 원천에서는 쥐꼬리만 하고 쉽게 말하면은 미사호수공원은 거대하게 당초 크기보다 거대하게 더 크게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설계 변경하는 거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천 부분에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오염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수요 공급 원리 이게 설계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순환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건데 최초 발원지는 풍산 지역에서 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수요 공급이 흘러가면은 호수 공원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마을천 끝부분에 가서 한강에 합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중간에 거대하게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 부분도 그렇고 수요 공급도 그렇고 당초에 애초에 설계 변경 과정 거치면서 수요 예측을 못한 거죠. 우리 뭐 과밀학급 하면서 이제 수요 예측 못한 거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에 균형을 맞게끔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수인계 받아서는 안 된다. 절대 그 부분에 우리 미사 주민들이 일단 일치 단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해결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뭐 하남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죄송한데요. 오죽하면 시에서 TF 구성했겠습니다. 그래서 LH가 해결해야 됩니다. 예. 예, 저기 이렇게 한 1, 2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 조금만 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네, 짧게 예. 하라 그래서 예, 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회의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예.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또 회장님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뭐 시민연합에서도 좀 몇 분 들어와 계시는데 한 2분 들어와 계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예. 다음 세 번째는 통합학교 문제고요. 지금 통합학교를 저기 미사 여기가 일동이죠. 미사 일동 동사무소 옆에다가 초, 중을 같이 짓겠다라는 걸로 이슈가 돼서 지금 한올초등학교에서 앞장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한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앞장서 있고요. 여기서 학부모들끼리 투표를 했는데 투표 참가자 전원이 지금 이것을 다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만 좀 져달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은 그 부지 자체는 시민들 거니까 그쪽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건너편에 복지관이 생기잖아요. 복지관, 노인복지관 옆에다가 지어달라, 중학교를.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시민들이 좀 알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통합학교 부지가 아니라 중학교 부지를 원하는 자리는 자이 있죠. 21단지 자이 건너편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항상 일관된 입장에서 일관되게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저는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유튜브 때도 말씀드렸고 총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어쨌든 초등학교 과밀뿐만 아니라 하남에 이제 중학교 문제도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남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이제 뭐 위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가밀지구에 초등학교가 2개 신설되고 중학교 신설되고 고등학교 신설되면서 어쨌든 초등학교가 22개, 중학교가 갑자기 이제 13개로 줄어버리고 고등학교는 신설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7개로 줄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점점점 하남을 떠나는 그러한 하남의 교육 현실인데요. 뭐 그건 또 별개로 이제 교육의 질이나 뭐 그런 부분을 논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과밀학급 문제에 있어서 학교 문제만 얘기한다면은 그 문제만 초점 맞춘다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사 신도시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남아 돌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학교 부지로. 그게 바로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부지로 받았다고 해서 지금 신한인습이라고 그 미사에 가는 방향에 거기에 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놀고 있어요. 그 부지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갈등 요소를 줄이고 최단기간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 아이고. 그거를 지금 활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 부지를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남시에 주장하는 것처럼 공원 부지를 잘 형성되어 있는 공원을 훼손해가면서까지 학교를 짓는다. 이거는 하남 입장에서 미사 입장에서 전체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왜? 안 그래도 부족한 하남의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부분을 왜 있는 걸 훼손해서 학교를 건설하냐 이거죠. 그리고 자이 맞은편의 그 땅에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인근의 유해시설. 그 부분은 결국은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령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미사 입주 시기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그 땅을 왜 활용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그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그쪽에 계신 아파트 주변 분들은 또 고등학교를 원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또 중학교로 놓게 되면 지금 현재 필요한 이 수요층들은 서남 쪽인데 동남까지가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너무 거리가 먼데 이게 춥고 더울 때 중학생들이 거기까지 통학이 과연 될까? 너무 거리상 너무 멀고 또 그쪽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스톱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현실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의 중학교 숫자에서 갑자기 그 초등학교 숫자에서 중학교 숫자가 갑자기 줄어버려요. 예. 그래서 중학교에 우리 진짜 현실입니다. 저도 하남에서 애를 키워보고 아이를 중학교 다 보내보고 봐서 하는데 풍산지구에 있는 애들이요. 미사 바로 가장 가깝다고 하는 풍산지구 덕풍 3동이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미사 중학교까지 갑니다. 버스를 타고. 미사에 있는 아이들이요. 덕풍 중학교까지 와요. 그리고 풍산지구에 있는 아이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요. 구시가지 쪽에까지도 학교를 갑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히려 위례나 가밀은 그 안에서 수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남이지만 원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했는 게 총선 때도 제안했는 게 뭐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시가 돈을 투입하고 재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하교 시간에 버스 기다리느라요. 배차 간격이 20분, 30분입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했다고 하지만 배차 간격은 더 늘었어요. 학생들의 등하교 부분을 시에서 셔틀버스를 마련해서 투입하면은요. 그런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의 서남 쪽에 학교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남 전체를 놓고 균형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미사로 중학교로 가고요. 미사에 거기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미사에 그걸 100% 커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또 별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부지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세월을 허송했습니까? 허송 세월을 또 낭비합니다. 또 3년, 4년 지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통학 부분은 셔틀버스로 시가 그런 데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지금 저희도 급한 게 지금 공사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3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뭐 시하고 지금 논의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좀 많이 저희도 다급하거든요. 예, 제가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산율이 0.86돼서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사강변 도시는 아기들이 많아서 고민인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사이 이 문제를 가지고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육청, 하남시 또 교육부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미사 강변 신도시에는 초등학교 2, 중학교 1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3년 전에 결론을 냈는데 그 후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통합학교 개념이 나왔는데 미사강변 신도시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학교가 좁아서 운동장이 지금 미사중앙초, 강변초, 망월초, 또 윤술초 모두 그냥 증설을 엄청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어떤 학교는 아마 한 80학급 이상 가까이 되는 학교도 있어요. 사실은 적정이 35학급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미사는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네, 통합학교 초, 중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분리를 해야 되고요. 이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땅이 없어요. 땅 문제는 지금 복합시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인근, 그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라든지 인근 땅에 복합시설로 해서 일반 뭐 체육시설을 넣는다든지 하고 학교를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정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결정해도 건설하고 하려면 3, 4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빨리 가능한 대로 결단을 내려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초들 중하나를 결정한 것이 3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련에서도 문제제기 이번에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육청 또 LH 미사 이건 미사할 때는 사실은 LH에서 제대로 수요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안 된 부분이 이제 서로 논란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논란을 할 때가 아니고 결론을 내서 시행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혹시 뭐 특별법으로 보조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조 경기장을 그 학교 부지로 상당히 넓던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 신영민 회장님은 저기 파라곤의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세요. 그쪽 부지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정말 모자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운동장이 있죠, 그쪽에 종합운동장. 네, 그쪽에, 보조 경기장이요. 예, 혹시 주차장 부지 쪽으로 해서 그게 연계가 가능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초들 중하나 얘기 나올 때 중은 한울초 맞은편 얘기하는 거고 초등학교는 미사 이동과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라곤에서 학교를 가려면 저쪽에 중앙초 갈래도 과밀이고 또 미사초 가려면 큰 길 건너야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초 하나를 종합 운동장 거기다가 만들자.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체육인들이 공간이 좁아진다고 하는 불만이 상당히 제기돼서 그 논의를 하다가 중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장했던 것이 종합운동장에 주차장 같은 거, 지금 우리 정 회장 얘기하셨듯이 주차장에 뭐 2, 3층 지어서 1층에 지금 평면 주차장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2, 3층 올려가지고 초등학교 쓰고 1층은 아니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복합시설로 하면은 대안이 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은 초등학교는 파라곤 주변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부분이고 중학교는 한울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시설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강력하게 저 요청하시고 주장을 하십시오. 근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뭐가 그 문제가 부분은 있었다는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국회에서 예전에 하남 문제만 아니라 아마 언론 기사를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영등포 쪽에 학교 설치 관련해서 학교 반경 몇 미터에 유해시설이 호텔이 있냐 없냐 그 문제는 논쟁이 된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최종인 의원께서 안 오셔서 참 아쉬운데,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을 활용을 하자 안 하자 부분도 사실은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아까 그 부분과 똑같아요. 자이 맞은편에 지금 놀고 있는 땅 그 부분도 지금 LH 소유 부분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 뒤쪽에. 그게 유해 시설이 반경 몇 메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종합운동장에 그때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 반경에 유해 시설이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유해 시설이 반경 몇 미터다, 그거는 결국은 법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현 의원이 안 오신 게 참 아쉬운데, 뭐 저는 지금 원외위원장이니까 집행 권한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좀 오늘 저기 최종윤 국회의원님 경우는 저기 대정부 질의 끝나고 코로나 예산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다 그래 가지고요. 다음에는 꼭 참석하시겠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꼭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 뭐 질의응답 질문 네. 좋습니다. 질문 더 아니, 주시고요. 정경섭 회장님, 예, 이거 조금 있으면 또 꺼지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저는 뭐 이제 요 통합학교 문제는 뭐 이게 지금 얘기된 지가 사실은 뭐 이제 작년부터 됐나요? 재작년부터 됐나요? 그래서 우리 정경섭 회장님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예. 정경섭 회장님이 이제 몇 시간 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건 상당히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깊이를 제가 몇 시간 전에 얘기를 들어서 사실 깊이를 못 해봤고요. 예, 그리고 저 혹시라도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아까 뭐 제가 지금 이게 댓글을 잘 못 봐서 그랬는데, 혹시라도 저는 저한테 무슨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감이 됐고요. 그럼 세 번째도 부탁을 정리하시죠. 다음번 회의 때도 꼭 참석 좀 부탁드리겠다고 꼭 좀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초대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끼리는 회의가 좀 더 남아 있어서요. 네, 세 분은 간단한 인사 얘기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예, 저도 그럼 인사하고 나갈까요? 네네. 네. 오늘 총련에서 중요한 의견을 가지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올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토론으로 해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련의 TF를 만들어서 TF 중심으로 이 행정기관, 이 모든 문제들은 관계기관이 다 있기 때문에 나머지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하남시, 교육청,
또 필요하면 교육부, 또 LH, 국토부를 찾아가 가지고 이거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강력히 이 요구를 해야 해결책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시장도 참여하시고 국회의원도 참여해서 이렇게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실권을 가진 분들은 죄송한데 다 빠졌어요. 교육청도 빠지고 하남시도 빠지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도 빠지고 했기 때문에 저 총련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TF 중심으로 각 기관에 좀 강력하게 좀 압박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드리고 저는 그러면 물러가겠습니다. 네,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경섭 회장님, 저도 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뭐 인사말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건강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우리 미사, 강변, 시민연합, 총연합에서 보여주시는 이런 행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버넌스라고 하죠.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함께 시를 이끌어가고 시민이 또 오히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버넌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다 뭐라 그럴까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집행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행력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석대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이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연합에서 이러한 아젠다들 이슈 있을 때마다 이러한 자리를 할 때 오늘도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면 올 수 없겠지만 여야정이 다 참석함과 동시에 언론도 항상 참석해서 언론도 우리가 제4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의 역할을 해서 일이 떠들고 나서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아젠다는 언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런 점검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항상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 분 다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연합 회장님들은 저기 잠깐 남아주시고요. 지금 이제 토끼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저기 윤중식 회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토끼굴 관련해서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지금 말소리 들리나요? 제 말소리? 제 말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려요. 아까 하나 아이패드가 방전이 돼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시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게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일단은 저희 토끼굴 문제는 원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전임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해줄 것처럼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일단 처음 시작은 이제 현수막 같은 걸 좀 걸어가지고 가서 하남시와 LH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문구보다는 좀 이렇게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제가 봐서는 이 주변 단지 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주변 단지 회장님들이 좀 모여가지고 함께 진짜 좀 LH도 방문도 하고 하남시도 방문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남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와 소통을 한 지 꽤 오래전에 이렇게 보고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나름 이제 시장님도 그냥 찾아가가지고 만약 본인이 약속을 잡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냥 찾아가서
나름 같이 이렇게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민연합과 총연합이 같이 함께 한다는 것도 좀 알릴 겸 해가지고 사실 여기 이 토끼굴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이렇게 뭉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수석대교 같은 경우는 되게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거 하기가 국토부를 상대로 해야 되고 다 그랬는데 이제 이 토끼굴 같은 경우는 뭐 LH나 하남시에서만 조금 도와주면은 제 생각 같아서 100%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갖다 좀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뭔가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수막 문구 나중에 정하더라도 이 현수막 한 장 정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번은 통합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저번에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도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그 서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수막은 이쪽에서 충분히 저희가 4장씩 걸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씩만 걸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리고 저희는 자극적인 문구가 다 빠졌습니다. 거기에. 뭐 괜찮습니다. 예. 그거 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 서명 받는 것도 자극적인 문구는 없다고 봐요. 다들 저기 그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좋아하셨고 저희도 이렇게 서명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양식은 다시 올려드릴까요? 그거? 이번 달까지 해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이거? 해서 예, 저희 보시면 제가 세부를 복사를 할게요. 현지 국회의원님한테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현 시장님한테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학교에다가 보내서 저희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예. 네, 좋습니다. 양식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빠진 네네. 단지들 다 추가로 해서 네네. 제출하는 걸로 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양쪽 정당에서 협조적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처음 하는 거 우리 정현수 회장님 주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오늘의 그 정치인분들을 모셔타고 한 아이디어는 윤중식 회장님 아이디어셨어요. 뭐 좋습니다. 뭐 예. 일단 과거 경험들도 많고 예. 내용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네. 근데 지금 시장님이 소통을 좀 더 많이 노력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회의 끝나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박유동 회장 여기 지금 들어와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들어와 계시는데 스피커가 안 돼요. 아, 마이크가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네, 스피커가 안 돼요. 들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 설날도 잘 보내시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힘내십시다. 예. 다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시고요.